뭔 소리야 쟤? 네, 오늘은 처음으로 이 실험 콘텐츠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4월 중순이 넘어가는 시점이면 대학교들은 아마 중간고사가 마무리가 되는 시기일 텐데요. 이 시기가 오니까 막상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챗 GPT를 가지고 전공 문제를 주었을 때 이 챗 GPT가 얼마나 전공 문제를 풀 수 있냐인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챗 GPT를 통해서 전공 시험 문제를 줬을 때 이 친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피콜라. 우선 제가 준비한 문제는 총 10문제입니다. 이 챗GPT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학습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이 질문자가 원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서 원하는 내용을 추려서 뽑아내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기 문제만 줘버리면은 암기 문제는 웬만해서 다 풀 거라는 생각에 얘가 그 외에도 어떤 능력을 좀 더 갖고 있을지 아니면 이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산 문제 3문제와 추론 문제 3문제를 더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들은 다 제가 전공 공부를 다시 하면서 만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류가 발견하신다면 나중에 댓글로 이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좀 올려주시면 검토를 해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문제는 이렇게 10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챗GPT 3.5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챗GPT 3.5가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툴이고, 그리고 4.0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 과금을 하면서까지 할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싶어서 일단은 3.5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좀 더 괜찮으면 4.0도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총 암기 4문제, 계산 3문제, 이 추론 문제 3문제를 가져왔고요. 각각의 전공은 옆에 써 있습니다. 일단은 이 암기 4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1번 문제는 분자생리학 문제인데요. 우리가 당을 먹고 나서 당이 파이루베이트까지 분해가 되는데, 파이루베이트까지 분해가 되는 과정을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해당 과정 10가지를 효소와 기질, 생산물을 포함하여 설명을 하고 해당 과정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인지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한글말로 써서 치면은 될 텐데 왜 굳이 영어를 쓰냐라는 질문을 할 텐데요. 이 챗GPT 3.5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영어를 기반으로 질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막 지금 이 문제를 보고 나서 나 이 문제 모르는데 그냥 넘길까? 네,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 영상을 만드는 취지는 이 챗GPT가 얼마나 전공 분야를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전공생이 보신다면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 시간은 그냥 가볍게 얘가 얼마나 잘 푸냐 한번 지켜보자 정도로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좀 많이 긴데요. 이거는 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충분히 나올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챗GPT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답을 할 수 있는지가 알아보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렇게 영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그냥 위에 있는 구글 번역으로 번역할 예정입니다. 오, 괜찮은데? A few moments later. 이렇게 이 챗GPT가 일정 글자 수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멈추는 현상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영어로 진행해 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문제를 이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 대신 글자가 이렇게 깨지죠. 이야, 개좋다. 이렇게 되면 이 10가지 스텝을 다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대조를 해보면 이런 포스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없어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그렇게 크게 얘기가 차이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챗GPT가 저보다 답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써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서 10점짜리 문제였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1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세포생물학 문제인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 세포분열 시기에 이제 핵막과 인이 사라지며 염색체가 가운데로 몰리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 핵막은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이 챗GPT는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일단 답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세포주의 조절자이자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결국은 이 CDK1A에서 핵공의 단백질들이 인산화되어서 라민과 염색질로 분리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문장이 좀 길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번역해서 보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유사분열이 뭔지, 세포분열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제 핵막의 분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CDK1이라는 친구 언급이 되었죠. 그 다음에 CDK1이 이 그물망을 설명하는 이 라미나로부터 인산화가 된다는 얘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시그널링을 설명을 했는데,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세포분열에서 핵막이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지금까지는 만점입니다. 네.
다음 문제는 의학미생물학을 가져왔습니다. 의학미생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을 인간 몸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약제를 처리해야 될지를 공부하는 학문인데요. 일단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항생제들이 대부분 세포벽을 합성을 억제하는 항생제죠. 그래서 이 기작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들의 기작에 따른 약물과 그 기작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를 던질 겁니다. 그래서 이 챗GPT가 얼마나 답변을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A few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5개 약물들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같은 결의 항생제 여기 다 있죠. 그리고 글라이코펩타이드 계열, 우리 글라이코펩타이드 계열 있죠. 일단 바시트라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릭 펩타이드라고 사이클릭 펩타이드 계열의 항생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시트라신도 일단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포스포마이신 나왔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로세린 나왔는데 각각의 기작까지 한번 붙여서 확인해 볼까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글라이코펩타이드와 바시트라신에서 중요한 내용을 빼먹었는데요. 여기서 글라이코펩타이드의 핵심은 디알라 트랜스펩티데이션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야 됐는데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이 사이클릭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박테페레놀에 결합하여 이 GM 모노머가 사이토돌에서 트랜스포트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됐는데 그냥 지질분반체 재활용을 억제합니다라고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 점수를 주면서 2점을 감점해서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점 감점된 상황이겠죠.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번 같은 경우는 면역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면역학에서 제가 흥미로웠던 내용들을 5가지 추려서 참과 거짓을 물어보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을 똑같이 챗GPT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보시면 B셀은 후천적 면역 과정에만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틀렸죠. 왜냐면은 B셀은 선천적 면역 반응에서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 지금 하나 틀렸습니다. 그러고서 2번 같은 경우는 제대로 설명을 했고요. 3번은 3번 맞고 4번 맞고 5번 같은 경우도 틀렸는데 5번 같은 경우는 IL-1 베타랑 TNF 알파는 그 혈관을 늘려서 침투의 용이성을 주는 건 맞지만 호중구를 직접적으로 들려오는 사이토카인은 이 CXCL8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는 뭔가 잘못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문제는 틀린 걸로 처리를 해서 총 6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산이 3문제가 있는데요. 계산 3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들이면 전공책 보고 풀 정도로 준비를 했고 유전학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매우 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5번은 이제 유전학 문제인데요. 유전학 문제에서 우리가 그 공동 우성인 이런 MN 혈액형이 있는데 그 유전자의 빈도를 알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세대에서 이 N과 N 그리고 MN의 표현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번 영상 합스부르크 영상을 보셨다면 이 문제는 진짜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챗GPT한테 한번 줘보겠습니다. 뭔 소리야 쟤? 뭐하니? 에? 일단은 계산 문제를 보시면 이 친구가 말은 장황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식은 처음에 여기까지는 말이 좋은데 그 뒤로부터 유도하는 식이 뭔가 하나씩 이상하기 시작하더니 결론이 너무 정답과는 동떨어진 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했으나 문제는 못 푼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점수는 그냥 빵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화학 문제입니다. 생화학 같은 경우는 몸속에서 어떻게 화학적 작용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하는 이런 전공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 밑에 있는 이 단백질이 이제 특정 pH에서 얼마나 전압량을 가지게 되는지라는 것을 질문해 볼 예정입니다. 계산해보면 지금 여기서 pH 3에서 계산이 여기 갑자기 여기 없는 라이신이 여기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pH 7에서는 아미노산이 누락이 돼서 계산이 잘못 나오고 pH 11에서는 답은 맞았는데 좀 내용이 좀 이상한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답만 맞아도 인정을 해준다 쳐도 한 문항당 4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분석화학 문제인데요. 갑자기 화학이 왜 나오냐 싶겠지만 이 분석화학은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실험할 때 필요한 코스이기 때문에 이 분석화학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분석화학 중에서도 우리가 아미노산을 이용한 실험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미노산 히스틴을 가지고 적정을 할 때 벌어지는 현상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답이 이렇게 좀 길게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당량점을 구하는 것은 여기 25.0이랑 50.0 이렇게 잘 구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그냥 산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당연한 것인데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pH를 구할 때부터는 이제 2차 방정식과 pK를 어떻게 쓸지를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pH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젬병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아미노산이 그냥 물에 넣었을 때 평균 pH가 거의 7에 가까워야 되는데 1.6부터 시작을 해서 11.23까지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고장난 시계도 한 번쯤은 맞는다고 정량이 12.25일 때 pH 값을 그래도 맞추긴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전체 문제의 절반인 6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추론 문제로 들어갈 텐데요. 이번 문제는 이제 분자생물학 문제인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을 이 챗GPT한테 물어보고 얼마나 이 친구가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대조를 해보도록 합시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내용은 괜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엽적인 문제에서 저라도 틀릴 법한 내용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0.5점씩만 까더라도 1점이기 때문에 1점만 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실험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고민해보는 이런 문제인데요. 식물학에서 가져왔는데요. 식물학에서 이 트리플 리스폰스라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챗GPT한테 너는 어떤 실험을 설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질문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문제를 다 읽어보고 가장 합리적인 답을 내놓겠죠? 그래서 그 중에 아닌 것만 그럼 골라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답을 보시면 이 친구는 잘 모르겠다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근 잘 답을 하는 걸 맞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2번과 4번은 확실히 아닌 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답은 맞는데 이 RT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TR1 같은 경우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문제의 부분 점수를 줘서 2점을 깎은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문제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제는 계산은 최고봉 문제이자 좀 고민할 거리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 유기화학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유기화학 문제는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철수가 A를 더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곱했더니 B가 나왔다. 이 B가 나왔을 때 B를 다시 원래대로 계산한 값을 찾고 원래 알고 있었던 숫자가 뭐였는지를 찾아봐라 라는 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얼마나 지금 주어진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거를 역추적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종합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과 계산이 합쳐진 좀 고난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이 챗GPT한테 한번 줘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솔직히 그 유기화학을 배웠던 사람이라면 그 각각의 과정이 뭐였고 이런 각각의 문제가 순서가 잘못되면 나올 수 있는 거를 그냥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원물질은 이거고 원했던 목표는 이거였다라는 것을 인간은 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챗GPT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모호한 답변을 꺼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원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계산을 하여서 이 문제는 완전히 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10문제를 다 풀어보고 채점을 매겨봤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암기 문제에 대해서는 강점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슬슬 이제 계산 문제에서는 좀 많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이제 계산 문제가 아닌 문제들에서는 좀 추론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계산이 필요한 부분에서 추론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챗GPT 같은 경우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을 물어봤을 때는 답변을 잘하겠지만 사실을 기반으로 이거를 계산해라 라는 문제에서는 많은 약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챗GPT를 통해서 전공을 공부한다 싶으실 때는 계산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게 보다는 어떤 부분이 모르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일부 문제에서 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챗GPT 3.5 정도는 암기적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챗GPT를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특히 계산은 더더욱이 그렇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빵점을 보시면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챗GPT 3.5가 이 정도인데 4.0은 어느 정도일지 기대가 되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생명과학 주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저리 긴 전공 얘기가 많았는데 그냥 같이 실험을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저는 물러나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